징그러운 능력으로 아마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일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합창을 해야 되는데 저자로서 독자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까요? 정치 외적인 게 아니라 왜냐면 또 내일 모레가 김정은 이주기기도 하고 북한이 심란하기도 해서 뭐 이런 우려들도 많을 텐데 저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강연이나 어디 가서 북한 그러면 뭐가 연상됩니까? 튀어나오는 말이 독재, 가난, 세습, 핵 전부 10가지, 20가지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란 말이죠. 거기다 대고 당위, 우리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돼 하는 거는 씨알이 안 맥히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 장사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 딸 취직 안 되고 하는 거와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그런 각도로 접근해야 하고 또 국민들에게 눈을 뜨고 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경제도 성장시키고 싶고 복지도 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졌잖아요. 저는 성장 지상주의자는 아니지만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 복지도 하고 뭐 그럴 텐데 끝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박사 한 분이 서울대학에 와 있어요. 그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초청해서 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 경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영어로 bullshit 그랬어요. bullshit이라는 걸 우리말로 하면 헛소리다, 소똥이라는 얘기인데 bull은 황소고 shit은 똥이니까 안 됐든지 그분이 한 말이 자 한국에서의 창조 경제는 북방 경제다. 왜 개성공단 닫아놓고 열지 않느냐? 열어라. 여기서부터 창조 경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 학자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아까 여기 유동욱 개성공단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의 취직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화해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해주로 원산으로 낮은 선봉으로 신의주로 이렇게 확대해가면 평화와 그리고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며칠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스님도 계셨지만 다시 저자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정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두 분이 북한 직접 가시기도 하고 어쩜 우리도 곧 통일될지 몰라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고 저도 개성에 갔었을 때는 이제 이 개성에 있는 동생들이랑도 뭐 교류를 하겠구나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너무 싹싹해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예요. 지금 느끼는 답답함, 가장 답답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랄까? 6년째 지금 남북 무관계 시대거든요. 소통 부재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선 소통의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이잖아요. 또 안전이고 국가의 안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 증오와 적대가 아니라 화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6년째 적대하고 대결한단 말이죠. 이렇게 적대하고 대결하면 인체도 허리가 고장나면 힘을 못 쓰듯이 남과 북이 등을 돌리고 적대하면 이 한반도 주변에 지금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한민족이, 대한민국이, 한국이 아무런 영향력과 발언권, 지렛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도 우선 화해해야 돼요. 화해. 근데 화해는 얼마 전에 만델라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인류의 성자라고도 일컬어졌지 않습니까? 흑백 인종 갈등과 차별 그 억압을 화해와 진실로 포용하고
그 나라를 새로 건설했듯이 우리는 흑백으로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인종으로 또 20년 전에 이미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 존중한다. 남과 북은 서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자. 서로 전국 파괴하지 말자. 비방 중상하지 말자고 23년 전에 화해했는데 지금 이렇게 대결하고 적대하는 것이 세계인 앞에 좀 부끄럽죠.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런 소통을 뚫고 화해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하고도 화해를 잘 못하는 상황이어서 북한하고 화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지만 정말 통일을 원하는 분들을 몹시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통일부 장관 씨한테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통일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는가 보다는 통일되면 내 재산을 북한 사람들이 가서 나눠 가지는 게 아닐까, 왜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북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만큼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게 통일이기도 한데 그동안 정동영 고문께서는 개나리 아저씨를 비롯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썩 잘 팔릴 것 같지도 않은 통일을 하도록 새 책을 내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정동영 의장께서 책을 낸다면 한진중공업 사태의 뒷이야기라든가 쌍용차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써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왜 통일을 하셨는지, 주제로 삼으셨는지 그 얘기부터 저자로부터 잠깐 짧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책 제목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괄호 열고 사실상 괄호 닫고 10년 후 통일. 근데 이거는 학술 용어기도 해요. 이 프랑스 말인가요? de facto unification, 사실상의 통일. 그런데 둘러보니까 대만하고 중국이 사실상의 통일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지도자의 철학에 따라서 또 우리 국민이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왜 가야 되느냐?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쓴 대자보 하나가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답답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답답할 거예요. 말하자면 본인이 약속한 걸 있고 경제도 살리고 싶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 사실상의 통일 상태의 길을 열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밥과 미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꼭 좀 청와대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일을 저는 정동영 고문께서 개성에서 티켓을 사서 파리에 이르는 길에 그게 결국 대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말씀을 믿고 딸을 파리에 보내놨어요. 언젠가는 지금 티켓을 안 사도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믿는데, 그러면 이 통일이, 이 책이 다른 것과는 달리 이념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경제로서의 통일, 아까 뭐 골드만삭스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2040년도에 독일과 일본을 이기려면 경제적으로 이런 걸 하자 그러면 꼭 청와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제일 강조하셨습니까?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렇게 왔어요. 브란트 수상이 1989년 여름에 한국에 왔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독일이 언제쯤 통일될 거냐 그랬더니 빨리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귀국해서 얼마 안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연상 때문에 또 어쨌든 그래서 통일세도 준비하자 뭐 이랬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일이 도둑처럼 찾아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오면 정치적 혼란, 경제적 혼란, 사회적 혼란, 군사적 혼란, 열강 각축의 혼란, 영토의 혼란, 대한민국은 대재앙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자, 통일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통일이냐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은 고양이 발걸음처럼 그렇게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조심조심 신중하게, 때로는 민첩하게, 때로는 껑충벽을 넘어서 우리가 통일을 관리하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점진적 통일입니다.
단계적 통일입니다.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미 방법은 나와 있어요. 개성공단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2005년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냈던 9월 19일 공동성명,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든다 하는 이 9.19 합의, 이 두 바퀴를 굴려가면 청년들에게 밥과 취직자리와 일자리와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대로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하나, 둘, 발사! 자, 익산 좀 벌려줘라, 빨리 익산. 자, 익산도 앞으로, 익산에서 올라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포토타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정동영 의장님 그림 한번 만들어야 되니까요. 예. 사회봐야지. 자, 사진, 방금만 사진 찍읍시다. 네. 여기도 땅에 좀 하고. 자, 익산도 앞으로 나오세요. 광주 그대로 계시고요. 회장님, 중앙으로 오시가지고 퍼포먼스 하나 있어요. 잠시만, 1분만. 자, 하나, 둘, 셋, 한번. 정동영 회장님과 손을 잡고 함께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신데,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장께서는 백만해주십시오. 정동영과 함께 10년 후 독일로 함께 달려갑시다. 예. 자, 아까 5분 전에 시작하기로 한 것은 연습이었습니다. 지금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우리의 함성으로 정리 한번 합시다. 네. 대륙으로 가는 길. 네. 자, 정동영 회장님의 개꿀입니다.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서 괴건 사회로 오셨습니다. 김병찬 아나운서님을 사회자로 이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대륙에 눈이 많이 쌓이겠죠. 그 처음 가는 길이 바로 다음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서산대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동영.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이제 뭐 충성을 다할 내비상이 오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10년 내의 통일, 손으로 그치지 않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로 만들자는 뜻을 담아 전체 일어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함께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